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근데 국회가 적화통일돼 간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냥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정도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의 회고록을 보니까요. 이게 제목 자체가 변방에서 중심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변방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재임 기간 동안 산봉우리 뭐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이 회고록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관이라든지 안보관들이 여실히 드러났네. 그런데 김정은을 마치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딸을 가진 아빠, 청년으로서 막 이렇게 미화하는 부분을 보면서 고모부도 걔한테 던졌는데 맞잖아요. 천안함 사태도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아픔 따위는 쌍그리 무시한 채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 그럼 비핵화의 의지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핵을 전혀 사용 안 할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요 며칠 전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5번째 탄도미사일을 아마 5월 17일 날 발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문재인이 김정은 몇 번 만나다니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이거는 미치던지 돌았던지 아니면 정상이 아니던지 아니면 간첩이던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4개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냥 일반의 사회 인사여도 문제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5년을 나라를 이끌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거고 이게 어떤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더 끔찍한데 결과물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북한식의 독재하면서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선까지도 제한을 하면서 재미를 좀 봤어요. 그 독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윤석열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카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정권 교체가 된 것. 그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과 한국의 공산화 과정이 100%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가 글을 보면서 이게 심각한데 그냥 재미로 이렇게 글을 보게 됐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좀 부족한 부분, 이 블로그에 띄워져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고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좌파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한 글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팩트입니다. 베트남이 적화통일 이후에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서 민족의 평화를 외치던 수많은 사회 인사들이 월맹의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게 더 끔찍하고 지금 그 필리핀의 한 소도시의 여시장이 중국 있는데, 간첩이잖아요. 중국 간첩으로 밝혀져서 이게 중국의 손길이 필리핀에도 가 있는데 우리는 안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고 필리핀을 안 하지.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니 중국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딜 간첩을 파견하겠어요? 필리핀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민국 한 10명 하면 거기 한 명 할까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저는 굉장히 친중 인사들 많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그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고 했던 이준석도 굉장히 친중 인사입니다. 아버지 이수월도 한국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만큼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준석의 아버지 이수월이 소속돼 있는 회사의 대표는 뭐 중국과 공산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또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업체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잡아먹는 식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아무튼 저는 국회에 친중 인사들 굉장히 많다. 그들을 간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준석도 간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기자도 간첩, 군인도 간첩, 종교 지도자도 간첩, 대통령 참모도 간첩, 야당 대선 후보까지 월맹의 간첩이었다. 저거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면요. MBC도 간첩, 그럼 군인도 간첩, 종교 지도자, 요번에 저기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최재형도 간첩, 대통령 참모, 임종석도 간첩. 거기 뭐 많지. 네, 그래서 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간첩.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을 쭉 보면요. 대한민국의 공산화 과정과 100% 동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픕니다. 100%가 동일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분석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무서운 게요. 상습 부정선거를 통한 국회와 남한의 주요 기관의 무혈 점령. 사실 이게 외부의 총과 뭐 이런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 사실 내부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빠른 통일 중에 하나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뭐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간첩을 때려 넣는 것보다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행정 권한이 있고 사법 권한이 있는 곳에 주요 직에 간첩을 심어 놓는다고 하면 어려울 일 없다. 최근에 법원에서 1테라바이트 가까이 정보들이 빠져나갔죠. 그다음에 부정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 6에 너무 쉬운 것을 6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법원도요. 1, 2, 3이었어요. 1, 2, 3 QWE. QW는 1, 2, 3 바로 밑에 6개. 그 6개만 누르면 돼. 그러니까. 1, 2, 3 그 밑에 줄 1, 2, 3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맞네.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런 역사들을 반복하게 하는 게 지금 많이 이루어졌구나. 즉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그 베트남과 같은 과정들. 박근혜 탄핵 사기 했죠. 그다음에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치른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죠. 그다음에 청와대 잠입에 성공한다라고 이제 적었더라고. 그다음에 공산 좌파 세력들의 적화 통일을 위한 공작 실행. 국정원에 박지원이 국정원장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요 관직에 때려놓고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검수 완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산화가 될 수 있는 많은 입법 활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정원 보면서 무력화시키고요. 대공 간첩 색출하는 부서 다 무력화시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의 조직에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거는 바로 정권의 개 역할을 할 충실한 부대를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있죠. 그것은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한 정권 자체가 흔들리니 그리고 문재인 정권 안에서 그들이 했다라고 하면 덮을 수밖에 없고 덮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베트남과 상황을 봤을 때 국회에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부정선관위와 부정선거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자유체제를 모두 바꾼 공산화 압법을 무차별 남발을 했죠. 그다음에 지소미아 파기, 그다음에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 이것을 한 나라의 국가의 수장이 나서서 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제도 폭망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자체가 나라에 그냥 매이게 쌀 한 톨 주는 것에 매이게 거지같이 살게끔 경제 폭망에 또 앞장섰던 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시키면서 완벽히 사다리 뭐 계층 간의 사다리 박살을 내놓는 거고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 적화 통일을 위해서 문재인이 실패를 했으니까 그 다음 적화 통일을 위한 카드를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웠던 게 사유재산 몰수에 대한 멘트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이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게
전 국토 국유화. 전 대한민국 국토를 국유화한대요. 그러면 그 나라 땅 위에 서 있는 건물도 누구 거? 국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코르 사유재산은 없어지는 거죠. 공산주의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카드들을 다 이미 남발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 지각을 깨우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설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문재인 시즌 2 정도 되겠지. 천만에 문재인이가 완전히 어플에다가 그 마지막 단계를 못 넘었잖아요. 고려연방제로 가기 맞아요. 직전에. 이거를 이재명이는 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으면 그냥 끝인데 설마 이렇게 당했는데도 부정선거로. 에이 설마. 그런데 이게 어디와 가장 짬짬했을 때 효과가 좋냐면 선관위거든요. 선관위. 부정선관위. 그런데 이미 이 선관위는 그들만의 이 하나의 성처럼 이제 선관위는 이미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관위 자체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선거잖아요. 이 선거를 위해서 한 몸을 바쳐야 되는 그 책임감을 두고 있어야 될 집단인데 그 집단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문화를 배우러 몰디브에 출장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과 완벽히 짬짬이가 됐다라고 선거 봐야죠. 문화를 배우러 네. 대만에 출장 가면은 얘기가 돼요. 거기서 그럼요. 아주 뭘 배우고 왔는지. 완벽한 선거예잖아요. 몰디브. 야, 혈세만 줄줄이 썼다는 거고 선진국 휴양지로 스워건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고위급 동행 때는요 경비가 더 치솟았습니다. 왜? 좋은 데만 다니니까. 그 다음 페이지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잔 하는 게 꿈인데 몰디브 못 가요. 네, 부자들도 못 가요. 야, 여길 그냥 가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 혈세로 갈 수 있으니 쉬운 거지 개인의 돈과 못 시간을 가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몰디브를 어떻게 가? 하겠습니까? 몰디브 가보셨어요? 아니요. 김영일 소장도 그래도 부자인데 못 가잖아. 그 개인적인 시간도 희생을 해야 못 되고 가요. 여기.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두고 쉽게 갔다 왔다 이것은 지 돈도 아니니까 그리고 남의 돈이니까 가는 거야. 국가 그러니까 돈이니까. 쉬우니까 도둑놈들 아유. 저 위에가 너무 웃기게 그 선관위들의 1년 부루마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밌게 꾸며놨더라고요. 네. 처음에 몰디브, 뉴질랜드, 일본, 대만, 슬로바키아, 미국, 이제 불가리아를 가고 그리스까지 가고. 간 다음에 아주 승진합니다. 아 그리고 승진해.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이쪽으로 가야죠. 일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캐나다 찍고 그러니까. 다시 승진합니다. 또 승진해. 네네. 야. 태국, 말레이시아. 자, 이제 보면요. 이제 관광지, 휴양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러면 파라과이, 칠레, 폴란드, 탄자니아, 카르트 찍고 다시 휴직합니다. 휴직. 네. 그리고 독일, 체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찍고 도둑놈 새끼들. 이게 1년 프로그램입니다. 1년이에요 이게? 네, 1년. 10년 아니고? 1년입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여행 뭐 가이드냐?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도 1년에 이런 데 다 못 가겠다. 근데 이 이게 도둑놈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이 조금 답답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첫 번째에 몰디브에는요.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 대통령 선거 참관을 하기 위해서 몰디브를 간 겁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일정을 보통 소화해내고요. 대상지는 모두 이름난 휴양지와 관광지. 그러면서 선거인이 120명에 불과한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는 3박 4일을 머무르는데요. 점검은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그냥 놀러 댕긴 거예요. 내 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부정을 저지르고 서로 이제 불법적이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소속 안에서만 행해지는 일들이 서로가 탄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을 드러내려고 해도 서로가 뭉쳐서 부정을 드러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왜 가만 놔두냐고.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난 답답한 게 정권 바뀌었으면 이거 처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이런 걸 왜 나왔는데도 그냥 놔두냐고요. 대통령님 이거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가만 놔둬요?
부정선거 왜 수사도 안 하고 이런 거 왜 출장을 1년에 이렇게 싸지려고 돈을 국고 세금을 낭비하는데 왜 가만 놔둬요? 부정 채용을 하는데 왜 가만 놔둬요? 왜? 너무 답답합니다. 이원성 믿고 왜 가만 놔둬요? 왜? 아, 나 진짜 이거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아, 지금 진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빌드업 한다고 해야 되나? 이 분노에 대한 빌드업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언론이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빨갱이 언론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언론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들도 짬짬이가 됐는지 언론들이 죽이고 있으니 부정선관위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분노해야 되고, 이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입법부에서 계속 해야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슈화 시키고 쟁점화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 주고 나면 기다렸다가 그 다음이 토스 받고, 이게 릴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릴레이가 뭡니까? 바톤 터치가 제대로 돼서 빡빡빡 하고 승리까지 달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그냥 바톤 딱 두고 누군가 주워가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게임이 되고 이게 되는 거냐, 결과가 나오는 거냐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연속적으로 상습 부정선관위가 치러낸 선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가 64%가 나왔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가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되죠. 64%라고 밖에 진짜. 안 나온 거는, 저는 사실 이 부정선관위가 치렀던 이 선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은 많다라고 봐요.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내로남불이잖아요. 내 편이 한 거는 무조건 잘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빠지는 64%라는 겁니다.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나오기 전에 퍼센테이지랑 비슷해요. 정권 교체 열망.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전환됐을 때 73, 4%까지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부정선관위가 치러냈던 이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63, 4%가 나왔으면, 이것을 언론사와 이슈화하고 국민의힘이 이슈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 선거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이 국민들이 앞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당최 이뤄낼 수가 없다. 이 선진국들이 선관위가 따로 있냐? 없다 하면서 선관위 자체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방법에 이 시동을 걸기에 가장 앞장섰던 게 부정선관위고, 이 부정선관위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간첩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진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아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나라를 선물해 줄지는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호시탐탐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못 먹어요. 전쟁 못 일으키는 먹어요. 순간 자기가 죽어. 그러면 먹을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우리가 무기가 뭐야? 해킹이 무기야. 전 세계적으로 넘버 원이에요. 북한 해킹 부대가. 그럼 이걸로 저쪽에서 돈 빼내고 투표 바꿔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자기네 편 국회 점령하고, 대통령도 이걸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재명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부정선거에 세팅해놓은 것보다 뛰어넘게 투표를 하는 바람에 0.7%로 간신히 못 막은 거야. 그러면 야, 이번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바꾼 거예요. 국회. 다음 대통령 선거 또 먹어요. 이재명이가 먹어. 그러면 나라 끝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안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제일 쉬운 방법으로 우리나라 먹는 건데, 그걸 우리는 열어놓고, 이게 저 국민들이, 저도 그런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한 1, 2년 사이에요. 우리 김 소장도 나보더니 지금 건강이, 제가 좋은 거 있잖아요. 엄청 먹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 건강 아시죠? 네. 건강 전도사야. 아주. 네네네.
각종 좋은 거 뭐 야채서부터 아침서부터 헤매기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거 뭐 흑염소 무슨 진액이라든가 산삼 녹용 이거 왜 사포닌 그 우리 광고도 하지만 네, 네. 그거 먹고 그러는데도 스트레스가요. 이런 뉴스를 하루 종일 전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 걱정에 스트레스에 이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건강이 아니 이거 편도선이 붓는 거 봐요. 지금 목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뿐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뉴스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이 왜냐면 우리는 살만치 살았어. 김 소장은 아직 멀었지만 살만치 우리 친구들은 다 살만치 살았잖아요. 그럼 3년 이제 윤석열 정권 3년은 더 가니까 3년 더 얼마인지 아니 이제 공사 하나 돼도 이제 상관없어. 우리 노인네가 무슨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 자식 새끼들 손자 새끼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에 아니 진짜 온 국민들을 암으로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그냥 나쁜 놈들이야. 왜? 근데 이거 더 나쁜 놈은요. 이걸 방치하는 놈들 있잖아요. 국힘당 더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치를 해. 국민의힘이 정말 함께 손잡은 조직이 아닐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가 파괴 행적을 하면서 모든 통계도 조작하죠. 조작이라는 조작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누구 하나 내가 해결하게 하고 깃발 들고 나와서 진짜 잔다르크처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보면 정말 이렇게 무능 이런 거를 떠나서 함께 손잡지 않고서야 저렇게 눈을 같이 감을 수 있을까? 정말 국민의힘도 이번에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유입된 이게 차라리 잘 됐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너무 고여있는 물 이미 너무 많이 썩었다. 자체 정화가 되지 않는다.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체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길을 트든지 새로운 물을 주입하든지 이게 아니면 그냥 이제 더 이상 기능 없이 버리고 다른 우물을 찾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국가 파괴 행적이 노골화되어 있는 것에 앞장서줘야 되는 것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국가 전복 조작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내란 총성 없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먹고 있는 건데. 먹었잖아요. 벌써 의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피해는 국민이거든요. 지들의 삶은 괜찮겠지. 권력을 들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재명만 봐도 다른 사람들은 입원이 그렇게 힘든 서울대 병원에서 뭐 힘들 그것도 중증도 아닌데 본인은 서울대에서 입원을 휴가차 일주일을 썼잖아요. 그게 권력의 힘이긴 해요. 일반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그 맛에 알겠으나 정말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잠이 안 옵니다. 답답합니다. 모조리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아니 적화되기 전에 네. 지금 거의 다 적화됐잖아요. 마지막 대통령 선거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적화되기 전에 국민이 암 걸려서 암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스트레스에. 진짜 걱정, 불안, 초조, 그다음에 열받는 거, 해결이 안 되는 무기력감, 대통령 뽑아줬는데 안 되니까 그냥 힘이 쭉쭉 빠지고 뭐 한동훈 씨 들으면 일어났는데 이거 이상하고 힘이 더 빠지고 그냥 해결할 사람이 안 보이고 막 그냥 이거 세금은 다 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 진짜. 아유 내가 죽게 생겼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네, 원래 건강 체질이거든.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이 위해서. 미친놈들 때문에 내가 아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